북유럽 스타일의 게임 배경 월드를 언리얼 엔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부터 레퍼런스 수집, 머티리얼 제작, 필드 작업, 라이팅과 후보전까지 실제 게임 배경 제작 흐름 기준으로 전체 과정을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능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전체 작업 흐름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레퍼런스부터 수집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컨셉 원화와 레벨 디자인이 먼저 나온 뒤에 배경 제작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별도의 컨셉 원화가 없기 때문에 미드저니로 분위기용 이미지를 몇 장 제작해 봤습니다. 사진이나 게임 레퍼런스도 함께 수집해 보겠습니다. 특히 게임 레퍼런스는 단순히 보는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분석하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랜드스케이프를 꾸미기 위해 어떤 에셋을 사용했는지, 원경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타일 텍스처는 몇 종류 정도를 사용했는지, 식생은 어느 정도 밀도와 종류로 구성했는지, 이런 식으로 제작 방식을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리소스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비주얼은 더 풍성해질 수 있지만 게임 제작에서는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만든 게임 배경들을 보면서 첨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세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언리얼 엔진 5.5.4 버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프로젝트 브라우저의 게임 탭에서 서드 퍼슨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서드 퍼슨 템플릿을 사용하면 캐릭터를 직접 움직여 보면서 플레이어 시점 기준으로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후에는 맵, 머티리얼, 메시 폴더를 나눠서 만들어주고 새 레벨을 생성해 줍니다. 오픈월드 템플릿으로 생성되는 레벨은 월드 파티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작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빈 레벨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라이팅 환경부터 먼저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맵에서 레벨 제작에 필요한 머티리얼을 만들고 에셋 조합이나 분위기를 미리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레벨을 저장한 뒤 작은 사이즈의 랜드스케이프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현재는 적용된 머티리얼이 없어서 체크박스 형태로 보입니다. 이제 랜드스케이프용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은 흙, 바위, 풀, 모래 같은 여러 레이어를 섞어서 지형에 직접 페인팅할 수 있는 머티리얼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기본이 되는 레이어 구조를 하나 만들고 이 구조를 복사해서 여러 레이어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하나에는 베이스 컬러, 노멀, 마스크 텍스처를 사용합니다. 마스크 텍스처에는 AO, 러프니스, 하이트와 같은 머티리얼 수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텍스처 샘플러에 맞는 기본 텍스처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색상 강도, 노멀 강도, 러프니스 타일링처럼 나중에 조절할 값들은 파라미터로 만들어 줍니다. 틈틈이 파라미터 창을 확인하면서 네이밍도 같이 정리해 줍니다. 텍스처들도 파라미터로 변경해 주고 머티리얼 어트리뷰트에 필요한 값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 레이어 구성을 머티리얼 함수로 정리해 두면 다른 레이어에서도 같은 구조를 재사용할 수 있어서 작업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머티리얼 정보와 하이트 값을 아웃풋으로 내보내 주겠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복사해서 여러 개의 랜드스케이프 레이어를 만들고 각 레이어를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블렌드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 안에서 여러 지형 재질을 페인팅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이름을 정리하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 각 레이어에 사용할 텍스처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의 페인트 탭에서 각 레이어의 레이어 인포를 생성한 뒤 브러쉬로 칠해보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총 4개의 랜드스케이프 레이어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기존 레이어 구조를 복사해 추가로 확장해 주었고 구분하기 쉽도록 파라미터 이름도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레이어들도 모두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블렌드 노드에 연결해 주고 각 레이어의 블렌드 타입은 하이트 블렌드로 변경해 줍니다. 하이트 블렌드를 사용하면 텍스처의 높이 정보를 기준으로 재질이 블렌딩 되기 때문에 재질의 경계를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티리얼 기본 제작이 끝났으니 랜드스케이프에 사용할 바닥 텍스처를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처는 브릿지에서 골라서 가져왔고 먼저 그래스 텍스처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텍스처 작업을 할 때는 화면 노출값이 계속 바뀌면 밝기나 톤을 일관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추가하고 노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같은 값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지 않아서 텍스처 톤을 훨씬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닥 텍스처를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적용해보고 전체 분위기와 맞지 않으면 다른 텍스처로 교체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흙바닥 텍스처를 넣어줍니다. 이때 다른 레이어와 톤이 너무 다르면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밝기나 색상 값을 조정해서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갈 텍스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한 번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텍스처를 조합해 보면서 원하는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바닥 텍스처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이후에 배치할 바위, 풀, 나무 같은 에셋들도 훨씬 자연스럽게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텍스처 선택과 파라미터 조정이 끝났다면 랜드스케이프의 레이어를 직접 페인트해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캐릭터 시점에서 확인해 보면서 텍스처의 크기감, 밀도감, 반복 패턴이 어색하지 않은지 체크해 줍니다. 언리얼에는 배경 작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환경 머티리얼이 기본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퀵셀 브릿지를 설치하면 MS 프리셋에 포함된 마스터 머티리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PBR 오브젝트나 폴리지 작업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서 머티리얼 제작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편하도록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리지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만든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함수를 수정해서 빠르게 제작하겠습니다. 에센용 머티리얼은 타일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관련 기능은 제거하고 폴리지에 필요한 값들만 남겨줍니다. 마스크 텍스처에는 알파, 러프니스, 트랜스루선시 마스크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B2가 표현을 위해 서브 서피스 컬러 텍스처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만들어둔 함수를 폴리지 머티리얼에 연결하고 텍스처를 적용해 줍니다. 이후 블렌드 모드와 쉐이딩 모델을 폴리지용으로 변경하고 윈드 기능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바람 기능은 심플 그래스 윈드를 사용했고 나중에 확장하기 쉽도록 함수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기본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오브젝트용으로 사용할 머티리얼 함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스크 텍스처는 AO, 러프니스, 메탈릭 정보를 사용합니다. 폴리지에서 사용했던 트랜스루선시 텍스처와 관련 파라미터들은 제거를 하고 메탈릭 값을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추가해 줍니다. 이후 폴리지 머티리얼에 연결된 함수를 기본 머티리얼 함수로 교체하고 윈드 기능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함수 구조로 만들어 두면 필요한 기능을 조립하듯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 관리가 편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마스크드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게임 제작에서는 나중에 거리 페이드나 디더링 같은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기본 머티리얼도 마스크드로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머티리얼 제작이 끝났으니 에셋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PCG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PCG는 규칙을 기반으로 대규모 월드를 자동으로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월드나 넓은 필드 제작에 특히 유리합니다. 반면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은 설정이 간단하고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잔디나 작은 식생을 배치할 때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프로젝트 성향에 맞춰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샘플을 그래스 아웃풋에 연결해주고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 에셋을 생성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용 박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바로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랜드스케이프 레이어를 한번 칠해주면 정상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밀도 값도 잘 적용되고 있네요.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은 컬리전 정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나 작은 나무까지 돌멩이처럼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셋을 배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은 일반적으로 캐릭터 주변에 보이는 식생을 표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컬 디스턴스 값을 너무 길게 잡기보다 적절하게 제한해 주는 것이 성능에 유리합니다. 다이나믹 섀도우 역시 비용이 발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목표 사양과 연출에 맞춰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배치될 에셋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따로 배치하기보다는 하나의 덩어리 메쉬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종류의 에셋만으로도 지형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우선 배치한 에셋들을 선택한 뒤 하나의 스태틱 메쉬로 병합해 주겠습니다. 병합 과정에서 피봇이 어긋난 부분은 모델링 모드에서 간단히 수정해 주면 됩니다.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은 밋밋한 지형의 텍스처를 보강하고 지면에 볼륨감을 더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치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밀도나 크기, 배치 느낌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셋들을 등록해주고 다른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도 생성해서 세팅해 주겠습니다. 평면적으로 보이던 지형이 조금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나요? 랜드스케이프 텍스처를 선택하거나 제작할 때는 나중에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으로 배치될 지면 에셋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흙 텍스처에는 마른 풀이나 작은 돌을, 풀밭 텍스처에는 잡초나 꽃을 배치하는 식으로 구성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텍스처와 지면 에셋이 서로 어울리도록 설계해두면 적은 작업으로도 완성된 높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 물이 흐르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군데군데 물웅덩이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미리 펑션으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 기능은 마위 유나이티드의 퍼즐 기능을 참고해서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랜드스케이프 텍스처에 하이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 물웅덩이가 생성됩니다. 또한 물의 깊이, 색상, 가장자리, 범위값들도 파라미터로 만들어 두어 상황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물이 채워진 영역에도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이 그대로 생성될 수 있고 추후 건물이나 오브젝트가 배치되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위치에 풀이나 식생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리무브 폴리지 레이어를 하나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퍼즐 레이어에서 사용한 마스크 값도 함께 가져와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이 생성되지 않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두면 물웅덩이 안에 풀이 자라는 어색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랜드스케이프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값을 조정해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줍니다. 이제 랜드스케이프 위에 배치될 에셋들을 브릿지에서 선별해서 등록해 주겠습니다. 에셋을 가져온 뒤에는 테스트 레벨에서 현재 지형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지 확인해 줍니다. 색감이나 스케일, 노멀 강도, 러프니스 등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하나씩 세팅해 주겠습니다. 특히 실제 플레이 시점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셋 자체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레벨에 배치했을 때는 크기나 색감이 어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테스트를 해두면 이후 레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 작업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형 에셋은 지형의 실루엣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며 배치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세팅해둔 둔덕과도 조합해 보면서 자유롭게 어우러지는지 확인해 줍니다. 물론 이후 레벨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지만 테스트 레벨 단계에서 최대한 색감과 스케일을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바닥 에셋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바닥 에셋은 대형 에셋과 랜드스케이프가 만나는 어색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고 반복되는 랜드스케이프 타일링을 완화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시선이 머무는 영역에 디테일을 추가해 주기 때문에 지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계 부분과 바닥 타일이 반복되는 영역에 배치해 보면서 자유롭게 어우러지는지 확인해 줍니다. 배치된 에셋에 맞춰 랜드스케이프도 함께 페인팅하면서 전체적인 연결감을 조정해 줍니다. 그라운드 그래스를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식물들도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구성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식물을 하나의 덩어리 메쉬로 구성해 두면 적은 수의 오브젝트로도 넓은 영역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에셋을 하나씩 배치하는 것보다 관리나 배치가 편하고 성능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완성된 에셋은 폴리지로 등록해 주겠습니다. 배치하면서 레퍼런스에서 느껴졌던 분위기가 잘 표현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고 플레이 시점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레벨은 단순히 에셋을 모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레벨 제작 전에 전체적인 방향성과 분위기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으니 테스트 레벨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씬 하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물론 월드 크리에이터나 가이아 같은 툴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고 쉽게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작은 규모의 레벨을 제작할 예정이고 해당 툴들은 나중에 따로 다뤄볼 예정이라 직접 지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좌우에 큰 둔덕을 배치해서 전체적인 지형 실루엣을 잡아주겠습니다. 흐르는 물을 표현하기 위해 워터바디 리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랜드스케이프와 연동되어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물 색상, 반사 강도, 흐름 속도 등 필요한 수치들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물의 폭이나 깊이 그리고 물살의 세기 같은 값들은 스플라인에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길의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준 뒤에는 주변의 자갈 레이어를 페인팅하면서 하천 바닥 느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 퍼들 레이어를 물길 주변에 함께 칠해주면서 물과 지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정해 줍니다. 주변 바닥의 색감이 잘 어우러지는지 확인하면서 세부적인 값들을 함께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기준이 되는 큰 에셋부터 배치해 주겠습니다. 작업 초반에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새로 시작하다 보면 작업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문제집 첫 단원만 유독 너덜너덜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이더라도 일단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환경은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레퍼런스와 비교하면서 비슷한 분위기와 구성이 나오도록 하나씩 배치해 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장면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큰 형태를 잡고 이후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음새 부분은 랜드스케이프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레이어 페인팅도 함께 진행해 주겠습니다. 제한된 수의 에셋만 사용하고 있지만 최대한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에셋을 사용하더라도 회전값이나 크기를 조금씩 변경하고 배치 방식에도 변화를 주면서 반복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지형의 형태나 오브젝트 배치를 상하 좌우 모두 비슷하게 만들기보다는 각 구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방향의 풍경이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플레이어가 현재 위치를 인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벨 작업을 할 때는 단순히 보기 좋은 장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구역이 고유한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레벨 작업은 에셋을 배치하고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작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수정되는지 전달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여드리기보다는 전체 작업 과정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흐름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현업에서도 레벨 작업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보다는 배치와 수정, 확인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 배치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하늘도 함께 구성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되는 하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HDRI 백드롭을 사용하겠습니다. HDRI 백드롭은 360도 환경 이미지인 HDRI를 이용해 하늘과 주변 환경을 구성해주는 기능입니다. HDRI 이미지에 포함된 조명 정보를 활용해 스카이라이트가 주변 환경의 색상과 밝기를 받아오게 되며 비교적 적은 설정만으로도 자연스러운 환경감과 반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HDRI를 적용한 뒤에는 Exponential Height 폭도 함께 조정해 주겠습니다. 안개의 밀도와 높이, 색상 등을 HDRI의 분위기에 맞춰 세팅해주면 하늘과 지형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원경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안개를 통해 대비가 줄어들면서 거리감이 표현되기 때문에 공간감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는 전체적인 색감과 명암을 확인하면서 하늘과 지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세부값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HDRI 백드롭을 이용하면 배경 이미지와 라이팅을 동시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테스트 단계에서 빠르게 분위기를 확인하기에 편리합니다. 물론 최종 결과물에서는 별도의 하늘 시스템과 라이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빠르게 전체 분위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므로 HDRI 백드롭을 활용해서 하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폴리지 모드에서 식생 에셋들을 등록해 주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폴리지 모드를 이용해 원하는 영역에 식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식생을 배치할 때는 무작정 채워넣기보다는 어떤 규칙으로 배치할지 먼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없이 배치하다 보면 영역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져 전체적인 통일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셋과 랜드스케이프가 맞닿는 부분에는 폴리지를 배치해 단절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바위나 구조물이 지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으면 인위적으로 배치된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식생을 추가해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위나 지형이 꺾이는 부분에는 덩쿨성 식물을 배치하고 바위와 지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이음새를 가려줄 수 있는 작은 풀을 배치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줍니다. 이제 폴리지를 맵 전반에 걸쳐 배치해주고 바닥 텍스처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디테일한 부분들은 작은 에셋들을 활용해 채워주겠습니다. 작은 돌이나 풀, 낙엽 같은 에셋들은 하나하나 보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장면의 밀도와 현실감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완성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영역일수록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강해 주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큰 에셋이 장면의 골격을 만든다면 이런 작은 에셋들은 장면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구조와 식생 배치는 대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 주겠습니다. 이제 화면의 최종 색감과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 포스트 프로세스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는 먼저 블룸으로 밝은 부분의 빛 번짐을 표현해주고 익스포저는 화면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은 화면의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분위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비네트는 화면 가장자리를 살짝 어둡게 만들어 몰입감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컬러 그레이딩에서는 전체적인 색감, 대비, 채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름 옵션에서는 슬로우, 토, 숄더 값을 조절해 명암의 반응이나 하이라이트 표현을 미세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LUT 텍스처를 사용해 전체적인 컬러 룩을 한 번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간단한 작업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안에 컬러 그레이딩 옵션만으로도 충분히 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는 배경만 보고 조절하기보다는 캐릭터가 함께 들어왔을 때의 화면을 기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아트 디렉터가 전체 룩에 맞게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까지 적용해서 전체적인 화면의 색감과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화면이 조금 더 살아 보이도록 간단한 후반 효과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가는 듯한 효과를 넣어 화면에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겁니다. 먼저 타일링이 가능한 구름 텍스처를 하나 준비하고 이를 이용해 라이트 펑션 머티리얼을 만들어줍니다. 머티리얼 도메인은 라이트 펑션으로 변경하고 이 머티리얼을 디렉셔널 라이트에 라이트 펑션 머티리얼 슬롯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UV가 시간에 따라 천천히 이동하도록 구성하면 구름 그림자가 바닥 위를 흐르는 듯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속도나 강도는 파라미터로 빼두면 나중에 장면 분위기에 맞춰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렉셔널 라이트의 인텐시티와 라이트 펑션의 밝기 값을 함께 조절하면서 전체 밝기와 그림자 느낌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맞춰줍니다. 이후에는 최적화 과정이 남아있지만 최적화는 플랫폼별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첫 영상이라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보려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작업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게임 배경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